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억스코리아의 장진태라고 합니다. 일단 제 자신을 여러분들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 직업을 보통 인벤터 아니면 디노베이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혹시 인벤터하고 디노베이터 단어 다 아시나요? 네, 인벤터는 아실 거예요. 인벤터는 발명가를 뜻하고요. 그 디노베이터는 디자인하고 이노베이터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혁신가를 디노베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한테 디노베이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디노베이터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어 온 단어는 아니고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펌의 아이디오라는 펌의 팀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래서 좀 더 진보적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을 디노베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저의 과거를 설명하는 단어들인데요. 저는 과거에 장가이버, 맥가이버 아시죠? 뭐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고 고치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실내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베이스 기타 연주를 통해 가지고 미국 버클리 음대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제 자신을 제가 학창 시절을 잠깐 설명을 하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까지 국어, 영어, 수학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국어, 영어, 수학이 전국 석차 10%, 아래에서 10%입니다. 위에서 10%가 아니고 아래에서 10%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국어, 영어, 수학 말고 나머지 과목들 너무 좋아해서 뭐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랑 가장 중요한 과목이 가장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항상 성적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성적표로 저를 평가를 하시면요, 저는 보시다시피 루저였어요. 근데 이제 워낙 예술과 미술과 기술과 공업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루저였지만 지금 한 20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저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바로 T자형 인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요. 근데 굉장히 폭넓게 다양한 분야에 손을 대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융합하고 모으고 하는데 남들보다 조금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예술하고 과학, 기술, 이런 것들 좋아하던 낙제생이 왜 발명가가 되었나? 또 한 가지 더는 여기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차세대 발명가를 꿈꾸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차세대 발명가에는 발명가를 위한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어요. 제조업의 디지털화하고 민주화라고 말을 하는데 제조 2.0이라고 합니다. 이 제조 2.0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발명가가 됐는지, 이게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발명가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발명이었지만 발명가가 내 직업이 될 거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성공한 발명가가 없어요. 실제로 발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딱 갔는데, 미국에 비행기 타면서 비행기 안에 있는 잡지며 집으로 매달 배달되는 어떤 브로셔 보면은요, 야, 이런 건 누가 살까? 이런 프로덕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예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셨죠? 예, 이게 식스팩을 단번에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덕트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재미로 만든 것 같으세요?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이걸 팔고요, 이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엔. 네. 저도 필요해요. 저도 식스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프로덕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화장실에서 지루하잖아요. 이 골프 퍼팅을 연습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화장실 앞에다 카펫을 조그만 걸 깔아놓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골프 퍼팅하는 용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매가 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 제품 보여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기발하죠. 피자를 자름과 동시에 떠서 나눠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 다음 제품, 이건 뭐냐면, 괜찮아요? 네. 침대에서 일어나서 깜깜하니까 그냥 슬리퍼를 딱 신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런 프로덕트입니다. 다음은 네,
애견용 우산이에요. 이것도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네. 요거는 실제로 판매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암이라고요. 제3의 손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커피를 들거나 핸드폰 이렇게 들 때 손이 하나 더 필요하면 이렇게 이런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제품들이 팔리고요. 심지어는 홈쇼핑에 나와서 이런 제품을 팔고 있어요. 이게 저는 한국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저는 충격을 받았던 게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발명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 하나로 백만장자가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그냥 한국에 너무 흔한 거예요. 고기를 구울 때 보통 은박지를 놓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굽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저 밑에 보시면은 밑에 철망에다 바로 구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바베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원에 가면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닦아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 불판 위에다가 이 은박지를 올려놓고 구멍을 낸 거를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미국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클린 바베큐라는 프로덕트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직접 본 케이스예요. 이걸 개발한 분이 한국 분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흔한 건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너무 흔한 이 제품을 발상의 전환과 시장을 새롭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제품 하나로 그분은 백만장자가 되셨어요. 제가 이걸 보고 자극을 받아서 야, 나도 아이디어 하면 이게 뒤처지는 사람이 아닌데 내 아이디어를 한번 실제화시켜 보자.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버클리에서 음악을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던 악기들이에요. 사실 부자가 아니고요. 가진 게 악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악기들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줄을 매번 교체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줄을 풀고 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는 뭔가 자동으로 감아주고 자동으로 풀어주는 장치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 제품을 만들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걸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의 제조업이 다 하향 산업이었어요. 미국에서 더 이상 제조하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중국, 동남아로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디어를 실제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저는 2007년에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 그림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시작을 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돈도 많이 날리고요, 빚도 많이 지고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2년 만에 이런 제품을 완성을 합니다. 되게 예쁘죠? 네. 이 제품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제가 개발했던 제품들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걸 들고 있죠. 이렇게 핸드폰 뒤에 붙이는 고리도 제가 핸드폰을 자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발명가와 사업가가 동일한 단어일까요? 발명가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거는 실제로 발명가들은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거는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이걸 생산하는 비용, 그리고 이거를 유통하는 비용, 마케팅까지 하는 비용. 보통 발명가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제품은 다 개발을 해요. 하지만 이걸 판매하고 알리고 또 유통하는 데서 많이 실패를 하세요. 네.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이야기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앞으로 시대가 바뀝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굉장히 이게 요즘 핫 이슈예요. 3D 프린터예요. 근데 미국은 이 3D 프린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기계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 작은 기계가 왜 미국의 제2의 산업혁명이 될 것인가라는 부시가 아니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차세대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네, 3D 프린터로 음식도 만들 수 있고요, 실제로 세포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는요, 과거 10년 인터넷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냐면 과거의 미디어,
방송과 그리고 정보, 이거는 항상 돈을 갖고 힘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정보 매체로 인해서 그 정보와 미디어가 대중화가 돼버리고 이렇게 공유하게 돼버렸죠. 그게 과거 10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디지털 산업, 디지털 제조와 이런 3D 프린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업 창업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요. 실패하면은 너무 큰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청년 창업가들이 소프트웨어나 앱을 개발을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조업은 시제품 만드는데 돈 많이 들고요. 금형 만드는데 돈 더 많이 들고요. 이걸 대량 생산하는데 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예,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그런 위험 부담 없이 쉽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조 2.0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하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다시피 시제품 제작하는데 저기 나와 있는 Shapeways나 iMetallize 같은 사이트에 가면요, 내가 올린 파일을 프린팅해가지고 물건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같은 데 가면요, 내가 만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서 펀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펀딩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MFG라는 사이트에 가면요, 그 제품을 실제로 생산을 해줘요. 그리고 보시면 엣지나 팬시, 이베이나 아마존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드신 그 프로덕트를 유통까지 하실 수 있어요. 이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네. 미국이 IT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코딩을 가르쳐요. 이게 HTML4 Baby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실제로 있을까요? 예, 아마존에 검색해 보시면요, 실제로 저 책을 팔아요. 예, 아이를 위한 HTML 코딩 책을 팔아요. 자, 이게 뭐냐면요, 미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한테 3D 프린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자,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뭘 준비하고 있죠? 네. 사실 이런 툴은 그런 큰 여러분들의 이 툴과 이런 툴은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 큰 이슈가 아니에요.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창의력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나누고 여러분과 이제 제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창의력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어딜 가나. 여러분, 이게 뭔가요? 네, 레고죠. 이 레고 블럭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레고를 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 만드시겠어요? 네, 창의적이지 않은 아이들은 매뉴얼을 펴니다. 이 블럭은 여기에 가야 되고 이 블럭은 여기 가야 되고, 매뉴얼을 1번부터 쭉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품이 완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창의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매뉴얼을 봅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각자의 부품의 기능과 이유를,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네, 그 원리를 깨닫고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죠. 이 툴들을 이용해서. 그게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노래할 때 그냥 뭔가 새로운 이런 레고 블럭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세상엔 이미 너무 좋은 재료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재료들이 널려 있어요. 그 재료들을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게 바로 창의력입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차이는 교육이에요. 네. 학교에서 이런 창의적인 교육, 생각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저희도 그걸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창의력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됩니다. 예,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네, 창의력을 위한 교육. 예, 여러분도 그런 창의적인 삶,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라이프를 위해서 더
열린 마음으로 많은 것들 경험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